현재 대한민국에는 300여 개의 대학교가 있고 15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 팀은 모든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번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가 중에서 저희는 천안에 있는 대학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안서동이라는 지역에는 단국대, 상명대, 백석대, 호서대 이렇게 4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안서동의 대학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학생들로 가득 찬 캠퍼스에는 젊음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캠퍼스 밖은 어떨까요? 대학교 주변에는 대규모의 자치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취를 하는 걸까요? 자취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집은 어디에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원래 통학을 했었는데 왕복 6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교시 수업을 항상 지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살아서 지각하지 말자 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자취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학과 특성상 뭐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교통의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힘들어했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취를 택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서동 대학가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안서동의 밤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문을 연 곳을 찾기 어려웠고 PC방, 당구장, 노래방, 술집과 같은 유흥의 불빛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가득했고 차도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 주변의 상인들은 안서동의 밤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젊은 애들 술 먹고 이렇게 이제 뭐 고성방가도 많이 하잖아. 좀 불안하지. 늦은 밤에. 얘기 듣고는 어른들도 뭐 젊은 사람들한테 폭치게 당했다는 소식도 몇 번씩 들었고. 너무 야심한 지 어두운 곳에 불빛도 가로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좀 적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은 조금 치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안 있을까. 상인들의 말대로 자치촌은 불이 닿지 않는 어두운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 흔한 CCTV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안서동의 치안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안서동의 치안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점. 100점 만점에 10점이요? 네, 10점이요. 한 5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40점? 30점? 저는 80점? 저는 한 55점. 55점이요?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서동은 위험하다. 여기 보시면 가로등이 안 켜져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라고 들었어요. 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뭐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안서동의 치안 점수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고 저희는 안서동의 치안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보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의 제보가 들어왔고 직접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일이라서 아는 애들끼리 같이 술자리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한 남자애가 저한테 집에 취한 것 같으니까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까 그 남자애가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옆에 저랑 같이 누워서 제 몸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초등학생 때 약간 납치랑 성폭행 미수 그런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괜찮아요. 이게 되게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얘기를 마음 받아주시고 그래. 어떤 얘기 또 하셔도 괜찮으니까. 네. 초등학생 때 그랬던 적이 있어서 계속 자라면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진짜 신고하고 대응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상황이 오면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항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마음만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여자 한 명을 제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고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강제추행은. 그래서 뭐 굉장히 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이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요. 우리 그때는 우리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야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상대편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나는 거부했는데 얘가 한 거야라고 하면 이거를 신뢰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이 기간이 멀어지면 분명히 신뢰성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약간 잊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울증이랑 막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약 먹고 병원도 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일들이 약간 이렇게 되게끔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그래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학교에 일이 있어서 혼자 자취방에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고 날씨가 더워서 현관문에 고리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당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외국인 남자가 복도에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문틈 사이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 남자가 한 20-30초 정도 계속 쳐다보다가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문을 닫고 바로 현관에 주저앉아서 한 5분, 10분 정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외국인이 실수로 집을 잘못 찾은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제가 쳐다봤을 때 바로 지나가지 않고 20-30초 동안 쳐다봤던 게 계속 걸려요. 그 전에는 문을 번호키만 잠가놨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는 잠글 수 있는 건 다 잠그고 지내요. 무섭진 않으세요? 계속 무서워요.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 일 있고 나서는 계속 무서워요. 최근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가 아마 4시 반, 5시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워서 혼자 이렇게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더 희열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태연한 척 계속 저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랑 같은 방향으로 먼저 앞서서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다가 아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혼자 자기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저희 집 앞에가 카드키로 현관문이 열리는데 저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집키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쳐다보면서 집키를 찾는데 그것도 불쾌하고 증거로 남기려고 누가 봐도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사진을 찍으면 저한테 올까 봐 그것도 무섭고 그래서 집키 찾아서 바로 들어가서 룸메이트한테 다 얘기했죠. 나가는 데 없더라고요. 그 아파트였는데 거기 그 입구에도 CCTV가 없고 그 엘리베이터에도 없고 복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문을 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래야 되나? 어차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에 제가 알기로는 안서동에 파출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과연 경찰이 얼마나 빠르게 올까도 고민이고 제가 한 번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 일대를 다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 했죠. 범죄 발생했을 때 우리 누가 이건 진짜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잡기 힘들다. 그래서 신고 안 넣는다. 그 범죄 발생하면은 일단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잡고 못 잡고 하는 건 우리 경찰 수사하는 형사들이 수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일단 발생하면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피해 학생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서동에서 인신매매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두 학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산책 좀 하자 그러면서 나갔었는데 그때가 1시는 아니었고 2시? 2시 반 정도였었는데 그때 그냥 갑자기 뒤에서 전조등이 켜지면서 뒤에서 그 슬금슬금 차가 한참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좌석 그 전등이 켜져 있는 게 보였는데 그 전등 켜져 있는 그 차 안으로 실루엣 남자 실루엣이 보였는데 남자 한 3-4명 정도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때 뭔가 딱 촉이 왔어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데 그 차가 번호판이 없었어요. 네, 번호판이 없었어요. 그렇게 까만 커다란 봉고차 같은 거를 그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본 적은 정말 장단컨대 한 번도 없거든요. 학교 생활을 거의 4년 하면서 딱 제가 그 계단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뒤에서 그 차 문 벌컥 그 있잖아요. 그 봉고차 같은 거 열 때 드르륵 열리는 소리 그거랑 같이 막 진짜 여러 명이 이렇게 계단 쾅쾅쾅쾅 하면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잡히면 진짜 죽겠구나 싶은 생각? 잡아와 이런 소리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막 큰 길까지 나올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신고는 안 하셨나요? 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물론 그런 일을 당하기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일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래서 딱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자마자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했고요. 두 학생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남학생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학생은 신고를 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신고를 했던 여학생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경찰 받는 게 되게 태연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순찰 한번 돌게요. 그런데 아 그래서 나는 죽겠는데 경찰이 안 와요. 좀 빨리 와서 좀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주변에 그 봉고차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순찰을 해주시거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더니 되게 태연하게 아 그래요? 뭐 큰일 없었죠? 별일 없었죠? 알았어요. 한번 순찰할게요. 되게 태연하게 대답하시고 그 꼼꼼히 살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영혼 없이 그 차가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는 거 있죠. 솔직히 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에 CCTV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주변에는 CCTV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도로라던가. 그러면 그거 CCTV를 만약에 돌려봤으면 아무래도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까만색 봉고차가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것쯤은 한두 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주변이 다 대학교인데 그 봉고차가 다른 학교나 다른 그런 도로에 다른 그런 골목에 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 끝났다라는 거는 너무 좀 부족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 여학생은 큰일을 겪고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이 여학생만의 생각은 아닐까요? 저희는 범죄 상황을 겪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또 다른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밤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저희 자취방이 복도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베란다를 넘어가려면 창문을 하나만 열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베란다가 이제 다른 자취방 화장실 창문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떠한 남자가 이제 그 여자 화장실 문을 그 베란다에서 훔쳐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놀래가지고 일단 그 빌라 건물 문 밖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찰이 오고 나서 그 집을 수색을 했는데 자취방은 수색을 할 수가 없대요. 또 밤이고 또 권리가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이 있다고 해도 뭐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남자가 자기 못 봤다 해도 끝이고 카메라에 뭘 찍었다 쳐도 뭐 아무것도 영상 없으면 끝이니까 그냥 아,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까지만 하고 이제 철수했죠. 주인 아저씨한테 CCTV 설치해달라 해라.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 남자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한 2, 3일 정도만 이제 밤에 나가지 말고 좀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주의점만 말해주고 철수하셨어요. 얼마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하셨던 거예요? 한 10분 정도? 그 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적절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했는데 사건 다 말했어요. 근데 돈 뭐 없다고 CCTV 설치할 수 없다고. 수도권 경찰에 비해서 이쪽 지방 쪽 경찰들이 지원이나 인력이 혹시 부족한지 궁금하거든요. 인력은 물론 부족하죠. 안서동을 관할하고 있는 신안파출소는 신부동과 안서동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서동은 많은 학생들이 밀집한 대학가, 신부동은 천안의 최대 번화가입니다. 신안파출소의 인력만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인 신부동만을 담당하기에도 벅차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관할이 넓으면은 우리 그 사건 취급하거나 출동 시간이나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 관할 지역과 안서동을 관할하는 신안파출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내 지구대의 관할 면적은 2.54제곱킬로미터, 신안파출소의 관할 면적은 11.68제곱킬로미터로 약 5배 정도 넓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와 경찰 병력의 수는 서울 지역보다 절반가량이나 적었습니다. 천안파출소의 경찰들은 서울 지구대의 경찰에 비해 10배나 넓은 지역을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관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본인들이 그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무슨 방법 활동을 한다든가 천안 지역, 그 안서동 지역에서도
각 학교별로 그렇게 그 범죄 예방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공권력의 의무죠. 그런 권한을 그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파출소 측에서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방범 활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다소 황당한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가의 치안 상황은 어떨까 궁금해진 제작진은 이번엔 천안이 아닌 청주 지역의 대학가에서 범죄를 경험했다는 피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 겪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제가 밤에 한 12시 반쯤 돼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집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좀 골목이 어둡고 사람도 그때 없었어서 이제 오다가 뒤에서 어떤 이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앉는 듯한 자세로 좀 뒤에서 덮치면서 얼굴 이쪽을 폭행을 하면서 좀 상체를 성추행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근처 지구대에서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부모님이랑 다시 가보니까 사건 접수나 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 접수를 안 한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국가공권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의 결과를 알려줘야 될 때까지. 그게 쭉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거의 사건을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신고를 했는데 접수 자체를 안 했다. 직무유기죠. 갔을 때는 이제 얘기 들어주시고 뭐 종이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적으시고 해서 저는 이제 조금 사건 해결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지 알았는데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청주의 대학가도 천안의 대학가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청주의 경찰 또한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조치를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직무유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대학가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경찰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해주며 이대로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던 중 제작진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입구에도 CCTV가 없고 그 엘리베이터에도 없고 복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CCTV가 많이 없어서 그거를 알고 일부러 골목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CCTV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알 거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오는 길에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CCTV가 있었으면 대충 인상착의라도 알고 뭐 그걸로 어떻게 때려 맞춰서 잡을 수라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CCTV만 제대로 설치가 많이 돼 있었어도 그 범인에 대한 단서만 잡아도 또 그런 범인들이 이렇게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피해 학생들은 모두 범죄 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확인을 위해 피해 학생들에게서 들은 범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범죄 현장은 물론 안서동 대학가 일대에 CCTV가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도 차도와 쓰레기장 같은 곳뿐이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동량제 공구에 담아서 제출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초등학교 앞 CCTV는 그나마도 2대 중 1대가 고장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현대 그 범죄 수사, 범인 검거는 CCTV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CCTV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어떤 거냐? 그 상황을 계속 찍어요. 계속 찍어서 예를 들면 범인을 검거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안타깝죠.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면 CCTV가 있었으면 범죄가 예방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서울의 대학가 자치촌은 지방의 대학가 자치촌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서울의 대학가 자치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범등의 밝기가 밝고 거의 한 블록 단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방의 대학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서동의 학생들은 CCTV의 부족으로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에도 뭐 사소한 거 하나 잡으려고 블랙박스 다 달고 있는데 CCTV마저 없어버리면은 진짜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 저희가 증거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남자긴 하지만은 막 밤에 들어가게 되면은 술 먹은 남자들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갑자기 해코지를 했을 때 내가 맞았다고 아니면 내가 위험하다는 거를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CCTV가 좀 위험한 곳들이 많으니까 좀 설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 학생들뿐만이 아닌 안서동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CCTV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CCTV를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을 CCTV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고 그런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곳에 설치할 수가 없는 그 실정이고요.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도 예를 들면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CCTV 많이 설치합니다. 그 CCTV라는 게 그걸 설치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설치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그렇게 쉬운 비용은 아닙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제가 동사무소나 시청에다가 이제 그런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CCTV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동네는 CCTV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단서를 잡을 그런 것들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CCTV가 있음으로써 거기서부터 단서가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CCTV라도 하나 좀 어떻게 좀 달아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었는데 경찰들하고 한번 나가봐서 타당한지를 한번 보고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만약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게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큰 반응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3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래도 답변이 없어지셨던 거네요. 그렇죠. 답변은 아직 없죠. 지금 현재도 없는 데가 많은데 담당 파출소 직원도 안서동의 CCTV가 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CCTV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CCTV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서동이랑 신부동을 관할하는 신안파출소가 있잖아요. 그 전체 중에 신안파출소 전체 중에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86%는 다 신부동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봤을 때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우리 그 신부동 그 신안관 내 평균적으로 한 30건에서 35건이 하루 그 신고 건수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안서동이 한 10건 정도면은 약 30% 신안파출소 그 신고 건수에서 치안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출소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쪽에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안서동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격차가 차는데 왜 그런지 그거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경찰서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그거를 매년 초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저희도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안서동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덜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CTV 담당 경찰은 안서동을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담당 경찰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CCTV가 좀 연관이 돼 있고 얘기가 다 그래가지고 좀 진짜 증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인터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보여드린 거거든요. 생각보다 안서동,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서동이 다른 지역에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영상으로 보고 직접 피해자들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CCTV 증설이 그쪽에 더 우선순위를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40억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을 알고 있고 그중에 어디에 설치될 것이냐를 저희의 조언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어디가 우선순위가 있냐 그걸 할 때 자세히 다른 지역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안서동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증설해 주시는 쪽으로 좀 네, 네네네. CCTV 담당 경찰은 안서동의 CCTV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공식적인 CCTV 증설에 대한 계획이나 확답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서동 대학가의 학생들은 여전히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편안할 안에 살기 편안할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서동. 정말로 지금의 안서동과 어울리는 이름일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안서동에서 생겨나고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안서동이라는 이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요? 이런 불편한 의문을 품어둔 채 안서동 대학가의 자치초는 들어가고만 있었습니다.